3기 정몽규 집행부 시기에 각종 행정적 난맥상에 대해 방송,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온 스타 플레이어 출신 유명 축구인들이 케파의 제안을 받고 거점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미지 관리의 이유가 커 보인다. 행동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밖에서 훈수만 놓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이들은 회장 선거에도 도전하지 않았다.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헌신하는 책임자다. 협회 행정을 총괄하거나 실질적인 리거 두시를 할 직책의 젊은 축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할 뜻을 품었다. 제안받은 이들 모두 거절 의사를 보였다. 이들 중엔 정몽규 3기 체제 때 발생한 각종 행정 난맥상과 관련해 방송,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비판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 축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젊은 축구인이 정작 책임과 권한을 지닌 일은 멀리하고 훈수꾼 노릇만 한다는 것이다. 한 축구인은 이들의 방송 1회 출연료가 50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짧은 시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송 활동을 포기하고 험난한 협회 일을 자처하기는 어려운 듯하다고 꼬집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선수 시절 경험을 살려 전문 영역 업무를 맡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조회수와 이미지 상승을 위해 대중의 공감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축구 팬들이 바라는 것은 멋진 발언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는 책임과 헌신이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기사들은 지난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매체는 다양하고 기사를 쓴 기자분들도 다 다른데요.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고 협회 행정에 젊은 축구인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제안을 하니까 이걸 받고 나서는 젊은 축구인들이 없다. 특히 그간 유튜브 등 방송을 통해서 축구협회 행정을 비판했던 스타 플레이어들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바꿔야 되지 않냐? 협회 일은 돈이 안 되니까 기존에 돈 되는 일만 계속 하려는 거 아니냐? 훈수만 두고 나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이고 비겁하다. 뭐 이런 식의 훈수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악랄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은 좀 누군가 동시에 뭐 기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했던 아니면 누구와 만나가지고 그런 류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별도로 모이지 않았더라도 같은 인물 또는 같은 어떤 그룹에 의해서 비슷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써주십시오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동의를 하게 만들어서 이 기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뭐 실제로 지난주 4월 4일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4기 첫 대의원 총회를 열었는데요. 보통 이제 임기 첫 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사들이 미뤄졌어요. 특히 직위 부하를 선언했던 이 상근직 전무이사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기술총괄이사, 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또 상근부회장 같은 이런 중요한 자리를 새롭게 선임을 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자리들이 전혀 결정이 안 난 채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협회가 일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입산시 대표팀 감독이 계속 오랜 시간 없었던 걸 비롯해서 이런 중요한 인사 자체가 이번 총회 때 되지 않았던 것은 좀 큰 문제죠. 일단 이 총회에서 결정이 된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회장이 이 자리들을 그냥 총회 없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도록 일임하는 게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도가 된 대로 젊은 축구인 특히 지금 일종의 인재 영입 담당으로 뛰고 있는 걸로 알려진 이용수 전 부회장이 접촉 중인 유명 축구인들의 영입을 혹은 수락을 기다리는 것 같고요. 또 그 총회 날이 또 탄핵 인용 발표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발표를 그 대한축구협회 이 총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목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정이 된 자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이날 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용수 전 부회장이 아직도 협회에 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왜 나갔다 들어왔다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협회 공식 직함은 없더라도 늘 정 회장의 실질적인 참모 역할, 뭐 어드바이저 역할 이거를 협회 직위하고 상관없이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정몽규 회장 선거 캠프 쪽에서 좀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서우정 기자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박항서 전 베테랑 국대감독 그리고 이근호 선수협의회 회장 현영민 축구해설가 뭐 이런 분들이 협회에 들어가서 좀 직위를 맡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한 국대 출신 선수들이 추가로 영입을 좀 될 것처럼 얘기들이 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특정인들을 그러니까 절대 안 올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거절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정몽규 회장이 이런 특정인들을 저격하는 내용이 아니냐. 박지성, 이영표 대표적으로 요 두 분이 예능에 출연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은퇴 선수들하고 함께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고위직
행정직 제안을 좀 거절한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비판하는 것은 뭐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좀 대한축구협회가 자기방어적인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 회장 계획에는 이런 대학급 스타들이 협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같이 뭔가 좀 화해하는 모습, 또 함께 뭔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느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무슨 정치 단체 같아요. 정당들이 하는 것 같은. 근데 어떤 그런 분들한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애초에 영입 불가라는 거를 알고 제안을 했고 액션으로 거절당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협회 이런 식의 인재 영입 작업은 좀 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이 악화될 때 정당들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뭔가 신선한 인물을 인재 영입위원장 이런 거 맡겨놓고 인기가 많거나 뭐 이미지가 좋은 신선한 인물들을 영입해가지고 짠 발표하면서 우리 달라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무 역량과는 무관한 이미지 정치, 국면 전환용 액션 이런 거를 대한축구협회가 그대로 지금 차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급된 유튜브 통해서 비판했던 인사들이 협회가 보장해준다는 고위직 임원 자리에 어울리는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실무 경험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 집행부에 반감이나 불만이 있는, 또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철학들도 지금 집행부하고 많이 다를 텐데 자연스럽지가 않죠. 특히 정몽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듯한 인사를 해놓고 그들한테 실무 권한이나 어떤 결정권을 주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정몽규 리더십이란 본인도 인정했듯이 협회 내에서 정과장, 또 정대리 이런 별명이 본인이 세세하게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전무이사 자리가 있을 때조차 이전 회장들은 전무이사들한테 실무 권한을 많이 이임을 하고 본업이 또 있으니까 본업을 하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피파나 이런 AFC나 이런 일들 했었거든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외교는 정말 무능이고 이런 세세한 내부적인 행정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전무이사 자체도 이전 회장들 시대에 비하면 힘이 약했습니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축구인들 만나가지고 의견 듣고 얘기 들어주고 뭐 민원 듣고 관련 요게 주요 업무였던 셈이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문제가 됐던 그 승부조작범 사면 때 축구계 여론이라면서 이 민원을 들고 왔던 전무를 잘랐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또 없앴습니다. 결국 그걸 오케이한 본인은 남았고 모든 임원들을 다 내보냈죠. 그래놓고 이번에 전무이사 자리를 새로 또 부활을 시키겠다면서 인재 영입을 한다는데 누가 거기에 갑니까? 정말 무지개, 예, 좀 고령이신 분들 혹은 뭐 그 정몽규 회장 예스맨 이런 분들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정말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어떤 뭐 점권 아니면은 유명하던 이런 분들이 내가 가서 바꿔볼게 하고 간다고 해도 좋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질 않았던 회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아무튼 그리고 그 전무이사 없애면서 이제 사무총장도 없앴고 그러면서 상근부회장 행정부회장 자리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총괄하게 했죠. 전무가 하는 거, 사무총장이 하는 거. 근데 그 자리 영입한 게 축구계 업무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 출신 인사였고요. 그나마 이번에 그 자리도 젊은 축구인 주겠다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분도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도 팽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데려온 것도 문제지만 인사가 늘 이런 식입니다. 뭐 무슨 약간 시끄럽거나 얘기가 있으면 건축물 벽돌 갈아 끼우듯이 본인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냐고요. 때 되면 또 갈려 나갈 텐데. 아무 결정권도 없이 얼굴만 팔리고 욕만 먹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축구가 10년째 제자리 걸음. 어떻게 보면 남들은 앞으로 가고 우린 제자리니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연령별 대회 무너지는 거 보세요. 23세 대표팀 올림픽 못 나갔잖아요.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근데 엊그제 17세 대표팀도 17세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한테 패배를 해가지고 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 어린 선수들 골든에이지 뭐 만들고 어쩌고 처음에 홍보 많이 하더니 그것도 성과 없고요. 심판도 연맹에서 가져가더니 나아진 게 없고 문제만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 자기 말 지키겠다고 젊은 축구인들 연쇄 접촉하면서 주요 자리 영입했다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같은 자리는 적어도 유럽 무대 선수나 지도 경력, 아니면 뭐 국대 경력, 아니면 K리그 경험 풍부, 뭐 다양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그럼 누굴 앉히려고 하는 거냐? 함량 미달인 사람 앉히는 거 아니냐? 또 행정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이죠. 그리고 실무 역량도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선출 못 받고 무경험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이러다 결국 또 이용수 전 부회장이 뭐 내부 반대가 있다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모든 중요한 자리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하려면은 뭐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쨌든 이용수 부회장이 이 선출 행정가 중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 또 정 회장이 가장 믿는, 거의 유일하게 믿는 축구 행정가인 것처럼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된 상황에서 굉장히 무경험자 얼굴만 이름만 가지고 앉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축구협회 내부나 뭐 해외 협회 같은데 뭐 나가서 있는 경험자들 중에 한국 축구의 능력자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어떤 실력자들이 기회를 얻질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득될 게 없습니다. 협회에 정말 좋은 스펙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성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좀 막혀 있으니까 의욕이 없죠. 나가거나 아니면 안에 남아서 그냥 무능하게 자리만 지키는 선배들 따라가는, 또 피곤해지거나.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측근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계급의식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축구협회 관계자 두어 타고 얘기 나누다가 박문성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반정몽규파 인사죠. 당연히 비판적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회에서 정 회장 상대를 직격했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박문성 의원하고 정몽규 회장 사이에 사회적으로 개의단이 몇 개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저런 건방진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한두 사람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인 계급 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게 21세기에, 게다가 지금 우리가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축구 발전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젊은 축구인들, 특히 정몽규 회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이 협회 제안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 보고요. 자, 그리고 실제적인 대한축구협회 지금 인사 정책 관련된 문제들. 첫째, 10년간 이룬 게 없고 악화만 시킨 리더십이 여전한데 그 제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게 왜 거절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제안한 쪽이 잘못 아닙니까? 두 번째, 회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비판론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비판론자라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만일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바꿔볼 테니까 김어준 씨, 유시민 씨 들어와서 좀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면서 좀 같이 해봅시다. 훈수꾼 하지 말고 실제 일을 해봅시다. 근데 이걸 거부하면 그게 무책임한 겁니까? 어떻게든 데려와서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게 하려면 거절을 당했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것은 저는 답답하고요. 또 세 번째, 협회 직책을 맡는 것만 축구를 위하는 일이다. 이런 전제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예능이든 유튜브든 각자 자기가 업으로 삼아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가 택한 업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언행, 뭐 발언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는 발언도 아쉽죠. 본업하면서 비판하는 거를 왜 훈수꾼으로 폄하를 하고, 유튜브가 무슨 문제라고 유튜브 거리면서 계속 그게 무슨 짜치는 행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 안타깝고요. 네 번째, 게다가 정몽규 회장을 무능하고 문제 많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자리 준다고 수락하면은 그건 그 자체로 또 문제 아닙니까? 비판에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그거를 거절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죠. 다섯 번째, 그렇게 한국 축구를 위한다면 이렇게 뭔가 본인이 진영을 막론하고 다 제안을 한다라고 이렇게 뻐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욕할 거면 출마를 하십시오라고 할 게 아니라, 왜 불출마해서 그렇게 비겁하게 뒷자리에서 그냥 입만 터냐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불출마해서 길을 열어주는 게 우선 아니었습니까? 4선까지 해놓고 3선까지 해놓고도. 여섯 번째, 협회 안팎에서 유승민 회장, 대한체육회 회장이 이번에 된 유승민 회장 사례를 들으면서 이제 축구 스타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는데 너무 진짜 짜칩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유승민은 한국사에서 유일한 존재고요. 또 축구와 다른 스포츠는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산업 규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선택지도 좀 차이가 크고, IOC와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축구협회와 피파의 관계라든가 이런 특성 차이도 있고요. 두 단체 선거제도 차이도 있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유승민처럼 할 거 아니면 조용해, 뭐 이런 식의 마인드는 옳지 않죠. 일곱 번째, 스타 축구인들이 많이 늘여놓고 공공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부당한 때리기죠. 본업으로 얼마를 벌든
그걸 포기하고 협회 행정거로 전업을 해야만 옳다라는 전제에 이런 식의 비판은요. 이거는 그저 정회장 감싸기 위한 마타도어죠. 8번째, 애초에 행정을 택하지 않은 축구인들이 고위 행정직을 덥석 맡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에 입문하는 레전드 선수가 없는 게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비판은 너무 편협하죠. 정몽규에 충성한 축구인 선배들의 무능은 이를테면 문제가 아닌가요? 협회에 들어가 봤자 저런 선배들처럼 되는구나. 협회에 들어가 봤자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것도 문제 아닙니까? 9번째, 클린스만 홍명보의 선임이 문제가 크게 된 것은 공정한 선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정 무경험자들을 협회 고위직에 선임하는 구태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 축구협회 견제자의 역할도 분명 귀한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1번째입니다. 축구 선수 출신은 고위직으로 들이는 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선출이라도 협회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행정 경험자들을 중용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협회 행정부 나이가 지금 선출분들이 들어와서 뭐 실제적인 행정과 경력은 많지만 실무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고 그런 분들 평균 나이대가 50대 후반 60대 막 엄청난데요. 이런 분들에게 그냥 이름일 뿐인 부회장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을 하고 연령대도 낮추고 정말 그런 21세기에 걸맞는 20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 축구협회로 개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얼굴마담을 뽑기 위한 작업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또 거절당한다고 저런 얘기를 털고 다니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데 그거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행정가를 키우지 않은 결국 현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의 문제인데 그거를 계속 안이하게 있다가 최근에 약간 비판 여론 거세지니까는 뭐 이제 뭐 생각하겠다 선임하겠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도 역시 뭐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혹은 2002 월드컵 스타들 대한축구협회 책임져 주길 기대하고 바라고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맡아줬으면 좋겠는 것하고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어떤 부득이하게 좀 나서지 않는 축구 스타들에 대한 변론처럼 들렸는데 그 핵심은 그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려서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긴급히 좀 길게 털어봤고요. 아무튼 행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계속 뭔가 정치인들 구는 것, 정당들 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17세 인도네시아한테 따라잡혔는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긍정적인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